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텐베거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백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최근 며칠 동안,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도 좀 쉬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제 며칠 동안 이제 그동안 잘 갔던 마이크론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신지 오래됐습니다.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좀 주도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올해는, 올 상반기에는 제가 반도체랑 우리나라 주식은 자동차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알파벳 A죠. 알파벳 A시, 이건 A주인데,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어베니시스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반도체는 차익 실현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고성장 섹터는 올해부터 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강한, 그럽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주식에서는 또 중소형주가 실적이 나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세고 강세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적 강세입니다. 중소형주라고 대다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다. 나스닥보다는 다우보다는 이렇게, 아니면 대형주 소형,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 하는데, 그것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사실은, 뭐가 좋다, 이렇게,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이, 큰 흐름을 보면, 올해는 실적 장세, 그동안, 고성장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올라가고, 많이 그랬었죠. 그리고 기대감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실적을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지수나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실적 시전에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미래의 가이던스까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은 결국은 지금도 좋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 주식은 추가적인 조정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 주식도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제가 올해, 2026년도 상반기, 유망 주식은 딱 저는 선택과 집중하는 거고, 저는 같은 섹터 종목을 두 개를 사지 않습니다. 두 개를, 추천하지, 딱 사게 되면 한 개만 사라. 즉, 같은 섹터 내에서 일동주만 사라.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주식으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다. 특히, 초보자는 이것저것 나만 아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나만 아는 정보. 또 많이 올라간 주식을 하지 말고 그냥 세계 1등이 될 주식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1등이다 앞으로도 1등 될 수 있는 그것만 사놓으면 리스크는 없다. 그러면 사실상 과거부터는 2023년 엔비디아가 세계 1등이었으니까 이것만 갖고 있었으면 되죠.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수익률은 보면 마이크론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키 맞추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범용 메모리가 말하는 거죠. 엔비디아도 HBM도 메모리죠. 그래서, AI 반도체주로 가다가 지금, 물론 메모리도 AI죠. 근데 이제는 반도체도, HBM이나 GPU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처럼 이렇게 범용, 그 다음에 이쪽도 공급 부족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간 주식들이 과도하게 간 주식들이 소프트웨어 미국에서는 팔란티어라든지 물론 실적은 계속 고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장한 것은 이미 실적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실적이 나오더라도 실적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 시즌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이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솔루션 기업들이, 실적 둔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CEO도 불투명화 좀 둔화된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CEO가 했으니까 대표가 그러면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을 몰린 거고요. 자, 그러면 차익 실현 때문에 반도체가 좀 안 가고 있지만 현재는 그러면 이 차익 실현이 계속 이어질까? 과거의 오라클처럼 오라클이 300달러대에서 지금 180달러 왔어요. 많이 빠졌죠? 반도체 끝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만약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으니까 반타작처럼 빠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거는 그러면 실적이 둔화가 됐는데 그러면 매출액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보시면 이제 이렇게 미국 주식도 요즘은 HTS에서 뭐 좀 몇 년 됐는데 HTS에서 이렇게 분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고 좋은 종목도 고를 수 있고 모르면 전문가들이 골라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 편남을 보고 국내 주식과 똑같이 한글로 다 번역해서 다 해주죠. 해주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1등 주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난 영어도 잘 모르고 재무제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모르고 증권사에서 서비스도 이렇게 리얼타임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나가 혼자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엔비디아만 사라. 10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만 안 사도 되는 거죠.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다른 주식도 그것만 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정보를 다 내가 속속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르면 그냥 핸드폰 갤럭시 S25나 이런 거 최근 핸드폰 24, 25는 넣고 저는 키 눌러서 미국 뉴욕 나스닥 증시에서 앞으로 3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좋고 미래도 좋은 그런 기업이 어떤 게 있어 뭐 시가총액 1000등 안에 한번 찾아봐줘. 그러면 두루룩 나와요. 엔비디아도 나오고 알파벳도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요즘 AI 서비스 기능들이 아주 발전되고 있고 더 강하게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 정도, 매출액 성장세가 이렇게 매출 총이익도 매출영을 매출액 증가율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26년도 1월이고 그다음 이렇게 보면 연간 기준 보면 계속 매출액 증가율을 이렇게 보잖아요. 매출액 증가율이 주가를 가장 끌어올립니다. 지금 보면 계속돼서 이 엔비디아 성장 매출의 증가율을 보면 60%, 125%, 114, 60%, 70%, 70%, 55, 62% 앞으로 보시면 계속 50% 이상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올해 1월 나온 것도 그러면 올해도 거의 최소 40% 이상 성장하거든. 내년도 그렇고요. 그럼 이거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테크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팔란티어 테크도 지금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잘 하는데 아직도 뭐 6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22년도, 23년도 20%대 성장하다 매출 성장률이 그다음에 25년도부터는 40%대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미리 주가는 반영돼 20% 고성장이라는 거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거죠. 22년도도 20%, 23년 20% 성장하니까 고성장이에요. 그러면 팔란티어 테크를 팔지 않고 보유를 하면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24년도잖아요. 그럼 22년도, 23년도도 여기 주가가 빠졌을 때 20% 성장하고 24년도에부터 30%, 4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면 당연히 쌀 때 사서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돈이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현재 상태 팔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물론 올해도 20% 이상 성장하니까 그럼 내년에도 성장한다면 이건 팔면 안 되는 거죠. 내려가면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금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면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중기적인 조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대형주도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차익 실현을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게 바로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이 뭐 다 이제 A컬에서 C컬에서 다 주식 다 합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 2등으로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파벳이 구글이잖아요. 이제 구글에 모여사니까 구글은 성장성이 여기가 2018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많이 성장했죠.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33달러에서 2021년도까지 149달러 왔거든요. 그럼 저가 대비 한 4배, 5배께 오른 거예요. 3분 보니까, 거의 5배씩 올라왔죠, 여기까지. 5, 6년 동안.
여기서 성장할 때는 이 구글이 새로운 성장 수익은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성장이라는 거죠. 기존에 뭐 검색, 안드로이드에 해서 성장하다가 그다음에 핸드폰에 그다음에 다시 성장은 OTT 구글이 가장 돈을 끊임없이 갖다 주는 게 바로 유튜브 플랫폼이잖아요. 그 유튜브 플랫폼이 성장이 이렇게 그래서 그 주가를 밀어 올린 거죠. 그 다음에 못 가다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조금 늦었는데 알파벳은 데이터 센터를 GPU를 사는 것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든지 메타보다는 훨씬 적게 샀습니다. 기존에 원래 데이터 센터 구글 검색이니까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죠. 그죠? 그게 지금 뭐 TPU라든지 이런 걸 갖다 넣어서 검색이 오히려 저비용으로 빨리 되니까 GPU를 많이 쓰지 않아도 지금은 바로 서비스를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대다수가 올라갔지만 보시면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200 이하에서 지금 50%, 6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 몇 개월 안 되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24년도 거의 1년 동안 못 가다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한 게 미리 주가는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제미나이 3가 이제 주목하는데 그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AI 서비스로 AI 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안드로이드 기반을 갖고 있는 중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핸드폰에 기존에 삼성전자 자체를 갖고 있다가 AI 비서 지금 제미나이랑 같이 협력해서 그건 제미나이 거 그냥 씁니다. 이제 구글 거를 알파벳 거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 핸드폰과 업체 연계돼서 같이 AI 비즈를 하게 되면 실사용이 바로 되잖아요. 그게 지금 핸드폰에 뭐 전원키 누르고 얘기하면 다 알려줍니다. 제가 계속 써보니까 12월부터 네이버와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있으면 제가 과거에도 야인시대 방송하면서 계속 그렇게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검색 엔진들 포털 주식을 사겠으면 AI 혁명시대 세계 1등주만 간다. 1등주를 찾아야 된다. 그것만 찾으면 돈을 잃지 않는다. 주식이 가장 쉽다. 그러면 검색의 세계 1등은 어디입니까? 구글이잖아요. 네이버는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협상하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AI가 뒤쳐졌기 때문에 미국이 1등인데 AI가 산업 시작이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럼 미국 거 그러면 검색은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23년도부터 시작돼 23년도 오히려 그때 20만 원 초반에 지금도 20만 원 초반이에요. 20번. 그런데 검색 관련된 미국 주식을 사면 미국 주식에 구글을 사면 구글이 얼마나 올랐냐 보시면 보세요. 20 여기잖아요. 82달러에서 300달러 그죠? 4배가 올랐잖아요. 4배. 그리고 작년에 사도 거의 5, 60번 바닥에 사면 거의 더블이 올라가요. 150에서 300이니까. 작년 4월 달에 폭락할 때 미국 주식은 대형주는 세계가 폭락할 때 기다렸다가 사고 싶은 거 그냥 한 35%나 50% 반타작되면 그때 올인해버리면 회복은 반드시 합니다. 거의 1년 안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제미나이 것처럼 AI 디바이스라, 핸드폰 이런 디바이스 같은 연결돼서 AI 서비스 가장 빠르게 실사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들이 느낄 수 그렇게 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엄봉나 다시 또 올해 상반기 크게 랠리를 할 수 있는 초대형주의 한계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유망주는 지금 가장 빨리 가고 있는 주식이 마이크론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 제가 아침에도 7시 모닝 인사이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은 320달러가 돌파한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조정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주식은 346이 아니라 고점이 470달러는 내외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럼 470달러 언더슈팅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80에서 530달러 사이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400달러는 이상 가야만 이게 조정 여부에 생각이지. 그리고 올해도 계속 메모리 반도체, 범용 메모리도 공급이 부족하고 오히려 얘들은 지금 중국의 HBM이나 중국의 수출이 시작되면 얘들이 알말콘 텔리스도 이쪽으로 HBM 쪽으로 가야 되면 범용
쪽에 시설 증설이 쉽지가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가 범용 관련 시설 증설을 하고 있는데 삼성자도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나오려면 제품이 본격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려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되면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물량이 나와서 이제 성장을 못 한다면 마이크로 반도체는 범용 메모리 쪽은 못 가겠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오라클뿐만 아니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전부 다 공격적인 천문학적인 돈을 오히려 작년 하반기에 더 집행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28년도까지 끊임없이 집행하기 때문에 AI, GPU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본용 메모리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러고 추론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관련된 다양한 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올해 고성장이 계속 메모리도 이어진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텍 함부로 팔면 안 되죠. 알파벳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미국 주식은 급락했을 때 오히려 사면 좋은 구조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올해는 자율주행치가 태동한다. 그럼 미국은 자율주행 살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미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전 FSD 1등이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CES 2026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항이 이 구상을 보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자율주행 플랫폼 하겠다고 됐고 또 로보틱스 플랫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하고 이게 고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고성장 섹터가 GPU 말고도 게이밍 말고도 지금 자율주행 플랫폼이 그 다음에 또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플랫폼도 있으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2032년까지 저는 $1,00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23년부터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받으면 비중은 축소해도 상관없지만 조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자율주행 관련된 것은 저는 선택과 집중하기 때문에 서브 로보틱스라고 올해 상반기에 미국 주식의 중소형주 고성장 섹터에 저는 딱 2개를 선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 서브 로보틱스 인투어디트 머신스입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인투어디트 머신스는 우주 개발 회사면서 달 서비스도 하고 달 착륙을 민간인 최초 착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휴스턴에서 휴스턴에서 최고로 나가는 혁명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10대 이것도 장기적으로 $100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올해도 최소한 몇백억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이스X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한다면 관련된 인투디브 로켓랩은 이미 그래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따지면 사기가 쉽진 않겠죠. 하지만 우주시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시대 1등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페이스X 로켓 발산 스페이스X고 로켓랩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서비스하고는 또 인투디 머신스고 국내 주식은 당연히 우주 개발하면 옛날 제가 3~4만 때만 말씀드리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된 주식 지금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요. 이게 방산의 1등주기도 하지만 천무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돌파했습니다. 오늘인가요? 돌파하고 있잖아요. 118만 사상 최고. 그래서 이 주식이 옛날에 2023년, 그 전부터 10년 전에 15년, 18년도 이때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2020년 정도에는 왜 하나로 가면서 방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이 회사는 우주 시대가 열리면 얘들이 우리나라는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주식은 방산이 무너져도 안 된다 하더라도 조정받고 다시 또 우주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이 어딘지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2년도 월봉상 장기 투자자는 매도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매도하라고 그러지만 기존에 있으면 신규 매수는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을 100% 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사람 보유를 하는 영역인데 비중은 축소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에 가요. 이게 바로 큰 손들이 장악해서 안 팔기 때문에 그죠. 하나에어로스 외국인들이 지금 44.7%를 갖고 있어요.
갖고 얼마 팔지 않고 있다. 조금만 단기 매매자만 팔고 나갔다가 장기 투자가 한 번 더 사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지. 이게 바로 수급 품절주라는 겁니다. 품절주.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 상반기, 유망주, 하반기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그러니까 하나이로스페이스 가지만 요즘은 국내 주식은 지금은 이제 현대차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인데요. 지금 내가 수급을 봤더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컨소는데 기관들이 팔아가지고 현대차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모비스도 보면 현대모비스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반도체를 줄여서 다른 섹터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으로. 그러면 다시 반도체는 성장하기 때문에 반도체 다시 다음 주 하반주부터 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국내 주식도 자율주행차 태동이 되면서 좀 전에 현대모비스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모비스도 이렇게 월봉으로 크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올해. 바로 이렇게 오늘은 자율주행산 태동해서 가고 있는 상태고, DBI 특도 뭐 반도체 생산, 뭐 자율주행 반도체전 생산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생산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고 저는 지수는 삼성전자가 850조, 하이닉스도 뭐 500조 이렇게 와서 이 두 개만 50% 올라가도 지수는 기본적으로 5,300을 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방선도 안 빠지고 자동차도 같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린 건 빠르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저는 올해 6,300포인트는 올해 11월 달에 6,300포인트 반도체가 다시 8월부터 시작해서 가서 6,300 정도는 갈 걸로 보여서 저는 지수는 6,300을 최종 목표로 보고 올해 작년 5월 달에는 4,200을 봤는데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도체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분석은 마무리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 가장 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AI 혁명 시대에 성공 투자 핵심 포인트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다. 1등주만 찾아서 편입해 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